주식회사 제노코 대표이사 유태삼입니다. 먼저 제노코의 모든 임직원을 대표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노코는 2004년 11월 11일에 창립하여 지난 17년간 방위산업의 항공우주 분야에서 위성 탑재체, 위성 지상구, 항공전자장비, EGSE 점검 장비 및 케이블 등을 개발하고 제조하여 납품을 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고객 만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고 이제는 이 경험들을 발전시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국가대표로서 선봉장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금일 기업 설명회는 이러한 제노코의 현재와 미래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선보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제노코는 제2의 도약을 꿈꾸며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장 후에도 고객과 주주 여러분께 더욱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노코의 경영 이념에 부합하여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제노코 경영지원본부의 김종권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코는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항공우주 통신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노코는 어떤 세계 환경과 어떤 정부의 정책 속에서 제노코의 위치는 어떠한가 라는 부분을 앞부분에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노코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노코의 경쟁력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하이라이트에 대한 내용 순서대로 오늘 회사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1950년대부터 소련이 위성에 대한 사업에 발들여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960년대에는 미국이 통신위성을 발사하고 위성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92년에 우리별 1호를 통해서 우주로 진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약 한 30년 넘는 차이가 있죠. 어떻게 됐건 최근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위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그 사업은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였지만 최근에는 민간 우주 개발 기업들이 우주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흔히 알고 있듯이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오rbit과 같은 새로운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1992년도에 위성 사업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열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해외 글로벌 선진국들이 선점해온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대한민국이 위성을 발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성을 해외의 기술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선진국 의존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라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로 지속적이고 위성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국산화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간 참여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 나가자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정책이 실현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여러 미디어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1996년도에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총 3차에 걸쳐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위성 발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시기가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 목표이자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제노포는 어떤 회사냐면요,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노포는 첫 번째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성 탑재체 분야 또 다양한 사업 분야가 이제 곧 소개가 될 텐데요. 각 분야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폭넓은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걸쳐져 있는 핵심 기술들을 전부 다 습득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 영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정성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보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러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노포는 방위산업 기반으로 사업을 경영해왔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위성산업의 특성상 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정부기관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경영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노포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왔었던 영역입니다. 제노포는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핵심 기술 역량을 지금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기술 역량 강화한 사업 분야는 위성 지상국에서부터 위성 탑재체에 이르기까지 항공우주 분야별로 핵심 기술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제노포는 이렇게 확보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항공우주 시장, 글로벌 항공우주 시장에 진출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는 것이 제노포의 현재 목표인데요. 우측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차세대 중형위성 1호기가 3월 20일 날 발사가 될 계획입니다. 제노포가 각 분야별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속에 차세대 중형위성이 탑재된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뛰어난 성능, 정부기관의 검증한 결과 이 제품 이렇습니다 라고 평가를 받은 자료들도 근거를 하고 있고요. 차세대 중형위성이 발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노포는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 통신 전문 기업입니다. 대표이사이신 우리 유태상 대표이사님께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그리고 미국의 AT&T 벨랩 출신으로서 K항공우주 분야 핵심 기술 국산화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제노포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위성 탑재체부터 EGS 전기 장비까지 다양한 분야를 수행하고 있고요. 제노포의 연구소를 보시면 제노포의 전체 인력 중에서 41%가 R&D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평균 경력은 10년 이상 되는 기술 숙련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노포는 기술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영역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흔히 많이 아시겠지만 전원이면 전원, 케이블이면 케이블, 파워면 파워,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 가지 전문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노포는 한 가지 전문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노포는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립해놓은 두 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위성통신과 항공전자입니다. 그 사업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 부분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위성 탑재체, 위성 지상국, EGS 점검 장비, 항공전자, 그리고 방위산업 핵심 부품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당되는 각 사업 부문별로 어떤 대표 제품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위성 탑재체입니다. 제노포는 위성 탑재체 핵심 부품인 X밴드 트랜스미터를 국산화 성공을 했고 차세대 중형위성에 탑재했습니다. 이 설명 처음부터 끝까지 차세대 중형위성에 탑재했습니다라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성 산업 분야에서는 위성에 실어보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이 있다 하더라도 위성에 탑재해본 경험이 없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노코는 차세대 중형 위성에 X밴드 트랜스미터를 탑재를 하였고 3월 20일 날 성공적으로 발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탑재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X밴드 트랜스미터는 뭐냐면 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지상으로 송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 관측이든 감시 정찰이든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X밴드 트랜스미터가 지상으로 쫙 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차세대 중형 위성 같은 경우는 저궤도 위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이면 지구 한 바퀴를 다 공전을 해버립니다. 1시간 반 만에 지구 한 바퀴를 공전하는 그 빠른 속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상공을 지나는 그 시간이 딱 20분만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20분 내에 1시간 반 동안 촬영했었던 영상 데이터를 지상으로 모두 전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영상을 찍는 것도 해상도 높은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많은 영상 자료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초고속 전송 기술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산업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노코가 개발한 제품은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상위 수준의 제품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해당되는 제품은 우주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과거에 미래창조과학부랑 함께 진행했었던 과제였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제품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전송 속도가 720Mbps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720Mbps라는 숫자가 그렇게 저희한테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뒤쪽으로 넘어가면 글로벌 기업의 제품과 사양을 비교한 내용이 있으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코는 720메가의 전송속도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근본 차세대 중형 위성에는 320Mbps 제품으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노코는 320메가 전송속도를 가진 제품을 탑재를 했고 이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차세대 중형 위성 발사와 함께 열리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0일 날 발사가 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성 지상국입니다. 제노코는 무궁화 5 위성에서부터 작년 20년도 7월이죠. 아나시스2 스페이스X를 통해서 발사했었던 군 전용 통신 위성이 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통신 위성에 대한 위성 지상국을 모두 제노코가 다 수행했습니다. 특히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성 지상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북한이 EMP 공격 또는 핵폭탄으로 인한 도발에 우리 장비가 파손이 없어야 되고 EMP 공격으로부터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EMP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는데 제노코가 EMP에 대한 방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입니다.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작년 20년 7월 달에 아나시스2 위성을 발사한 업체인데요. 이 해당되는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는 위성 지상국에 대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EMP까지 가능한 제노코를 선택해서 아나시스2 위성 지상국을 제노코와 함께 수행을 했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서는 에어버스 밑에서 개발을 수행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글로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모두 충족하고 품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었는데 제노코는 그것을 온전히 다 수행을 했고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는 럭히드 마틴이에요. 럭히드 마틴 그리고 그 외에도 제너럴 다이나믹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함께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나시스2 위성 지상국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군에 납품했었던 위성 지상국, 위성 단말은 다양한 제품이 있고 군 보안상 비공개로 처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EGSE 및 점검 장비입니다. EGSE랑 점검 장비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성 탑재체를 점검하는 점검 장비는 EGSE다. 그리고 방위 산업의 무기 체계에 쓰고 있는 기타 장비들을 점검하는 애들은 점검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GSE는 위성 산업에 소요가 되고 있는 점검 장비인데요.
이 EGSE는 위성이 발사되기 전에 위성 탑재체가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장비를 EGSE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노코는 이 EGSE에 대한 기능을 방위산업 장비 성능 검사하는 점검 장비까지도 기술 확대해서 EGSE와 점검 장비에 대한 내용을 모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위성과 방산 사업에 해당되는 장비들은 필수적인 장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점검 장비, 군에서 사용하는 거죠. 군에서 사용하는 점검 장비일 경우에는 KF-X 사업이라고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무엇이 있냐면 A사 레이더가 있습니다. A사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생산한 A사 레이더가 정상 제품인지를 판단하는 점검 장비를 제노코가 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EGSE에 대한 예를 들고자 하는데요. 군 정찰 위성 425 위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425 위성에 대한 위성 탑재체는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이텔이라는 회사가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이태리가 만드는 탑재체를 점검하는 EGSE는 제노코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제품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항공전자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항공전자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노코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공기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모두 국산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 항공전자 분야에 대한 기술을 놓고 보면 선진국이 항공전자에 대한 기술 유출을 또는 이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대한민국이 구매하려고 할 때는 가격이 항상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제품을 우리가 높은 돈을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 비용이 또 천문학적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항공전자에 대한 기술 자립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제노코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 시장도 항공 분야가 현재 제노코가 미래의 시장을 개척해야 될 핵심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노코가 지금까지 개발했었던 제품은 T50, FA50에 들어가는 혼선 방지기,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혼선 방지기를 제노코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LAH에 들어가는 그 인터컴, 이 제품도 제노코가 개발을 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과 NDA를 체결을 해서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방위산업 핵심 부품 개발 사업입니다. 군 운영 환경에 적합한 제품들을, 또 핵심 기술 제품들을 제노코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품목이 비접촉식 광맥 광전복합 커넥터입니다. 해당되는 기술은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창조국방 민수사업화 아이디어 100선의 1번 품목으로 등재가 되게 돼서 자랑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보증기구로부터도 T2라는 기술 등급을 인정받으면서 기술력을 유관기관에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는 다양한 사업으로 응용이 되고 또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노코의 경영 성과입니다. 방위산업과 위성탑재체 핵심 기술 사업을 수행한 결과 주요 경영 지표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매출 추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365억으로 높게 기록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 매출이 높았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차세대 중형 위성에 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매출 인식이 진행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2017년도에 계약했었던 에어버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아나시스2 위성 지상국 진행하면서 2018년도에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고요. 2020년도에는 지금 3분기 기준으로 240억 나와 있습니다만 매출액에 대한 내용은 약 한 345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노코도 이제 경영 성과에 대한 내용이 이런 핵심 지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경쟁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노코의 경쟁력은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 탑재체, 위성 지상국, EGSE 점검 장비, 항공전자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을 제노코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보유되어 있는 이 기술은 각각 따로따로에 대한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에 대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노코는 각 분야별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을 해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위성 탑재체에 대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성이 촬영하는 영상 데이터의 용량이 커지게 되는 추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전송 속도가 매우 높은 제품을 이미 제노코는 개발을 했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0Mbps의 그 엑스레인저 트랜스미터는 첫 번째로 우주 핵심 기술 개발 사업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연구통신부죠. 두 번째로는 제노코는 이 기술을 위성 선진국에다가 특허로 등록을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5개국에 이 특허를 이미 등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2021년도 2주차 장영실상을 해당되는 기술도 제품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글로벌 기업의 제품들과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제노코 제품은 720Mbps고요. L사 600Mbps, T사 622Mbps 세계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위성에 탑재된 위성 탑재 모델 같은 경우는 차세대 중형 위성에 1호기, 2호기에 탑재됐는데요. 1호기가 올해 3월 달에 발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320Mbps를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노코가 수출을 한다면 글로벌 고객사가 어디냐? 그 고객사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 왔느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양한 사업 분야별로 파트너십을 공고하게 꾸려왔습니다. 특히 위성 지상국과 같이 진행을 했었던 로키드 마틴과 에어버스 이 두 개 회사는 제노코랑 2년 넘게 개발 과제를 진행을 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제노코가 입증했었던 기술력에 대해서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의 헤리티지, 스페이스 헤리티지, 위성이 발사가 됐고 위성이 탑재했습니다 라는 실적이 나오게 되는 순간 제노코는 에어버스와 럭키드 마틴 그 외에 다양한 해외 글로벌 기업사들과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위성 분야까지도 그 시장을 점차 확대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노코가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해외 진출 시너지를 여기에 나와 있는 글로벌 고객사들과 함께 충분히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노코는 정부 우주개발 최대 수혜기업입니다. 민수 및 군수 분야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 확대에 따라서 위성 발사 프로젝트 수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와 군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민수에 대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정부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군수 분야는 국방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 위성 개발에 대한 의욕적인 개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핵심 기술 확보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는 2040년까지 총 69기에 대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민수 분야의 시장이고요. 두 번째, 군수 쪽에 나와 있는 국방부 시장을 놓고 보면요. 현재 방위산업 분야의 정찰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위성이 425 정찰위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425 정찰위성은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국산화 요구가 최근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산화 개발이 필수 불가결하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위산업이 가지고 있는 진입장벽은 뭐냐면 방위산업을 해본 적이 있어?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돼?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첫 번째 진입장벽이고요. 위성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공정을 승인받을 수 있어? 이 두 개의 사업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같이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제노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미 수행을 했고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제노코는 국내 방위산업 분야의 정찰 위성을 개발할 경우에도 독보적으로 수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노코는 민수 분야뿐만 아니라 군수 분야를 망라해서 위성 개발 사업에 대한 독보적 수혜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발사가 된다. 3월 20일 날 해당되는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제노코는 차별화된 시장 지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성에 탑재해 본 적 있어? 라는 위성 산업 분야에서 통용되는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의미합니다. 제노코는 3월 20일 날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차세대 중형위성이 발사가 될 계획이고요. 그로 인해서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확보를 하고 국내 위성 탑재체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진출 본격화하는데 대표적인 두 개 기업, 에어버스, 럭히드 마틴 두 개 기업입니다. 이 두 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노코는 이 두 개 기업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를 대상으로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도 또 락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도 우주 사업 분야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들인데요. 탑5 항공 우주 기업에 대한 매출액 순위를 보시면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보다 더 큰 틀에서 한번 본다면 항공 우주 산업 분야에서 100개의 기업을 추리고 상위 20%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뭐냐면 20개사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글로벌 항공 우주 시장은 소수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수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수 기업은 전 세계로 기술을 지켜가면서 수출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제노코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글로벌 기업과 함께 연계해서 고부가 가치 시장에 진출을 할 계획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해당되는 각 시기별로 대한민국을 대표했었던 글로벌에서 또 이름을 떨쳤던 산업 분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노코가 기대하는 것은 향후에 있을 항공우주 산업에서도 제노코가 앞장서고 글로벌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선도하겠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